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던 마산 로봇랜드를 대우건설이 맡아 2019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재개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은 오늘 창원시 마산 구산해안 로봇랜드 현장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재개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 체결되는 실시 협약은 오는 11월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 공사는 그 이후에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 하수처리 시설에서 수질 감시 장치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당국이 위탁업체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는데요. 제대로 수질 측정이 안 된 생활하수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는 TMS, 즉 수질 자동 측정 기기로 관리됩니다. 그런데 이 장치의 측정값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프로그램에 손을 대 질소와 인 등 수질 측정값을 기준치 이하로 낮췄다가 지난달 낙동강 환경청에 점검해서 적발됐습니다. 기기 오작동이라 얘기했죠. 울리니까 그냥 조작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사람 이미 먼저 선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28,000톤의 하수가 정화 처리돼 이곳 밀양강으로 방류됩니다. 그리고 이 밀양강은 낙동강으로 흘러듭니다. 같은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또 다른 밀양의 하수 처리장 두 곳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 항목인 인값이 기준치 0.5를 넘자 일단 측정값부터 조작해 낮춘 뒤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방류하는 식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물이 내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세 곳에서 수십 차례 이상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대 이상으로 해서 방류된 데는 지금 없습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관리업체 관계자를 고발하는 한편 밀양시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의 한 공사장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계도상의 상수도관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달라서 벌어진 일인데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장에서 수돗물이 콸콸 솟아오릅니다. 때 아닌 물난리에 출근 차량은 발이 묶였습니다. 공사장에서 터파기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건드려 터진 겁니다. 우리 되게 내보이바 같다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도 수도가 터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도관이. 도면에는 상수도관이 공사장 경계에서 바깥쪽으로 30cm가량 떨어진 인도에 묻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은 공사장 안에 수도관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도면과 실제 위치가 다르지만 창원시는 상수도관이 묻힌 지 40년이 넘도록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유지를 침범했는가 안 했는가는 저희들이 경계 측량을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없습니다. 창원시가 지하 공공시설물의 위치를 나타낸 공간정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 시설물들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기존에 있는 여러 어떤 매설물들의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파악돼야 됩니다. 가스관이 손상되면은 굉장히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잇따른 땅꺼짐에 설계 도면과 다른 상수도관 위치까지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경남 지역 전통시장 14곳의 주변 도로 주차가 오는 30일까지 허용됩니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창원 가음정시장과 봉곡 반월시장, 마산어시장, 부림시장, 진주 중앙시장, 거제 장평시장, 사천 새시장, 밀양 수산시장 등입니다. 주차 허용 구간에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관과 지자체 관리요원이 배치됩니다. 올 추석 연휴는 귀향길이 귀갓길보다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추석이 일요일이어서 귀향길은 정체가 극심하겠지만 귀갓길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와 공원묘지 주변 등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대와 교통협력단체를 집중 배치해 교통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막이나 아열대 지역의 과일을 생산하는 국내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판로 확보가 쉽지는 않지만 가격 경쟁력이 큰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줄기와 잎에 얼음이 맺힌 모양새인 사막 채소 아이스 플랜트입니다. 남아프리카 사막 고지대에서 자라는 작물이지만 일본에서는 혈당치를 낮추는 피니톨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작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주호 씨는 15년 동안 직접 일본을 오가며 재배 방식을 연구해 올해 함양군에서는 처음으로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전망이 좋지. 예, 전망이 어떤 채소보다도 아마 제가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양가지가 풍부하니까요. 판로 확보가 쉽지 않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이스 플랜트를 재배 농가와 검토해가지고 소비자 반응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면서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새로운 작목으로 육성해가지고. 몇 해 전 귀농한 강현호 씨는 아열대 과일 용과를 기릅니다. 파프리카나 딸기보다 손이 덜 가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이 농가는 주로 인터넷 직거래 방식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별화돼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그 수익성도 고려가 되고요. 그리고 영농비, 그러니까 재배를 하면서 그 영농비가 조금 작게 드니까.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아열대 희귀작물들입니다. 자유무역 협정 확대로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의 홍수 속에 희귀작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서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남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수량은 5에서 60mm로 특히 남해안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와 함께 낮 동안에도 조금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높은 구름이 상공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고 내륙엔 안개가 남아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의령과 함안의 경우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창원이 16.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한낮엔 김해가 23도, 창원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동이 22도, 진주가 2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해안 지역엔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연휴 기간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나노융합 신규 연구 개발을 위해 기업체 연구기관과 함께 보고회를 열고 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김해시는 다음 달 14일 열릴 해외 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회에 참여할 업체를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합니다. 거창 전국대학 연극제가 다음 달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8개 대학 공연팀이 참가한 가운데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열립니다. 남해군은 다음 달 3일부터 이틀 동안 거창군 하나교육상담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행복 나눔 캠프를 열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경남의 지난해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체납액은 3조 5,147억 원으로 최근 3년 새 계속 증가했고 경남도 498억 원이 체납됐습니다. 또 경남의 지난해 체납액 징수율은 28.1%로 인천, 서울 등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낮았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